1학년서부터 3학년 때까지 내가 과탐 하나도 안 했어. 의대 가. 진짜로 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비교과에 목매달지 말고 이거 하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의대 간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대 간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간다.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3부 의지약한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떤 내신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뭐 우리 아이 의대 보내기, 뭐 중학생들 보면은 뭐 의대 설명회, 그런데 왜 가니? 가지 마. 진짜로 제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의대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시작하면서 재밌는 걸 하나 적었네요. 1.2 의대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1.4 약대, 2.0 정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숫자가 뭐냐 하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자신의 내신 등급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등급 4% 이내면 1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등급들이 뭐 1, 2, 1, 2, 1, 2 이렇게 나오면 1.5등급인 거야. 이제 아시겠죠? 이제 뭐 좀 더 복잡하긴 해. 단위수 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얘는 1.2는 이제 1등급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1.2 의대는 제가 이제 의대라고 적어놨는데, 1.2 등급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의대 간다 라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의대 간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식으로도, 물론 좋은 의대를 가려면 조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1.2 등급이 만약에 의대를 못 갔다 그러면 이거 뭔가 지원을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의대 가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1.2 등급이면 그 의대가 가장 많이, 수시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그 최저로 잡고 있는 게 삼합사예요. 이게 또 어렵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냐면, 우리 애가 원서 접수를 했어. 내가 원서 접수를 했어. 9월 달에 원서 접수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9월 달에 고3 돼서 9월 달에 원서 접수하면, 그러면 그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뭘 하냐 하면 수능을 봐. 그러면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삼합이라고 하니까 그냥 국영수로 얘기합시다. 국영수로 112를 찍었어. 그러면 삼합 3이 되는 거야. 우리 학교는 의대가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그래도 수능도 잘 보는 애를 원해. 그러니까 최저 자격 기준을 112를 찍은 애들만 대상으로 해서 뽑을 거야. 그러니까 111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은 아예 아무리 네가 내신이 1.05를 1등급이라도 안 뽑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최저 자격 기준입니다. 아이고 어렵다. 그래서 이 최저 자격 기준으로 봤을 때 삼합사가 대부분의 의대다. 그냥 기본적인 평균적인 의대의 기본적인 최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1.2 등급을 받고 삼합사를 받으면 그럼 의대를 가요. 문과도 의대 간다. 문과도 의대 간다. 그러니까 뭐 1학년서부터 3학년 때까지 내가 과탐 하나도 안 했어. 의대 가. 진짜로 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합사를 못 맞췄어.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 해에 운이 좋으면 가. 무조건 간다며. 그런데 요게 일단 평균적이고, 뭐 한 1.1 정도라고 하면 최저 없이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수능 안 보고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1.2면 그냥 의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1.4는 의대 가냐? 여기 이제 1.4 약대 간다라고 적었잖아. 가. 요것도 내가 조금 이따가 더 지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1.4도 약대를 가는데, 얘네는 어떻게 가냐 하면, 얘네가 가는 약대는, 그러니까 의대다, 의대. 헷갈린다. 얘네가 의대야. 그런데 1.4가 가는 의대는 삼합4보다 조금 더 최저가 높은 거야. 대학 레벨이 좀 낮으면서
최저가 좀 높은 거야. 그러면 얘네도 가. 혹은 또는 비교과가 또 필요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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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는 아까 그랬잖아. 문과도 간다고. 예,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그냥 경제학과로 발랐어. 근데 나 1.1? 그래 나 의대? 갈 수 있어. 예, 예, 갈 수 있어. 예, 예, 이렇게 가는데 여기부터는 1.2 의대면 3합 4다 이렇게만 맞추면 그런 애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정말 전공이랑 상관없이 비교과 완전히 그냥 망쳐놔도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비교과에 목매달지 말고 이거 하라고, 이거 내신하고 수능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다수의 의대를 갈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1.4등급이면 약간 전공적 합성도 있어야 돼. 비교과도 좀 해야 돼. 예, 그리고 최저가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6은 의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예. 얘네는 4합 5예요. 최저가. 4합 5면 국영수 다 1등급 먹고 과탐 2등급 받아야 되는 그런 성적이니까 사실은 수능이 되게 높은 성적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1.6까지도 의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약대는 1.4면 가. 약대 1.4 어느 정도? 3합 5야. 얘네는 최저가 3합 5야. 그러니까 1.4가 약대를 갈 수 있어. 그러면 1.6도 그러면 약대도 갈 수 있겠네. 맞아. 얘네는 비교과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런데 1.6 받는 애들은 얘네들은 비교과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저도 조금 높아야 돼. 그러니까 한 3합 4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최저의 비교과가 있는 데가 돼야만 간다. 1.8도 약대를 갈 수 있나? 1.8도 약대를 갈 수 있어. 1.8도 약대를 갈 수 있어. 그런데 가지 마. 가지 마. 왜냐하면 1.8은 그냥 넣어놓기만 해. 무슨 얘기냐면 1.8은 최저가 4합 5인 4합 5인 약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합 5를 받으면 정시로 갈 수 있어요. 정시로 그냥 약대 뭐 웬만한 데 다 가지는 않지. 근데 정시로 약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생각해봐. 4합 5라고 하는 건 언제 4합 5냐 하면 수능 보기 전에 4합 5야.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마 좀 이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원서는 언제 쓰냐 하면 내가 수능 보기 전에 써. 그러니까 4합 5를 맞는다는 얘기는 이제 모의고사를 3월, 6월, 9월 모의고사 3번의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그 3번의 모의고사에서 내가 4합 5가 나와야 그래도 내가 4합 5를 바라보고 내가 내신이 부족해도 여기 쓰겠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모의고사에서 4합 5가 계속 땅땅땅땅 때렸어. 그러면 수능에서 더 잘 볼 가능성도 있잖아. 그럼 서울대 약대 갈 수도 있잖아, 정시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사실은 1.8이 약대 갈 수 있다고 좋아할 건 없다. 별로.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2는 어떻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의대 간다. 1.4는 어떻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약대 간다. 2.0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수시로 약대나 의대 못 간다. 이거는 그냥 포기야. 갈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고? 정시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 숫자들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요것들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다 그냥 하나씩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1.2 문과도 의대 간다. 아까 얘기했죠. 수능 안 해도 의대 간다. 이거는 이제 1.1까지고 1.4등급 3합 4와 전공적 합성을 가지면 의대 간다. 이게 면접을 보고 뭐 이래야 된다는 소리예요. 서류도 보고 이런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문과도 약대 간다. 그 다음에 서울대 화생공 간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1.4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보니까 나 최저가 좀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이제 의대나 약대를 넣는 것보다 최저 없는 의대와 약대를 넣으면 죽음이야.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울대 화생공을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1.6등급이야. 그러면 4합 5 의대 간다. 그 다음에 3합 5 전공적 합성이 갖춰져서
그러니까 이제 1.6이면 3합5, 3합4까지, 3합5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전공적 합성이 조금 갖춰져서,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이면 서울대 생명과학 간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6인데, 4합5가 나왔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랬어. 그럼 뭐 의대 가면 되지. 그지? 근데 한 3합4 정도가 나와. 그럼 뭐 약대 가면 되지. 근데 1.6인데, 뭐 나는 보니까 수능 완전 못하겠어. 뭐 지방에 이런 학생들 꽤 되죠. 그럼 그냥 서울대 생명과학 가면 돼요. 예. 서울대 생명과학까지 1.6까지 한번 넣어봐라. 물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걸 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1.8등급 봐봐. 1.8등급은 4합5 약대 간다. 근데 내가 그랬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연고대 생명과학 간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대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연대는 조금 힘들 수 있고, 고대는 뭐 생명과학 당연히 갈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고대가 나름 최저가 낮아요. 최저가 낮으니까 만약에 이 최저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고 2.0 나오면 정시로 의지약한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대 학업우수로 생명과학 간다. 여기까지 한번 넣어보는데 1단계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야. 어쨌든 최저가 훨씬 낮으니까 뭐 고대하고도 최저가 높은 편에 속해요. 의지약한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2.0까지도 한번 넣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루트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의지약한수 그 다음에 서영고까지 이렇게 쭉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별 시뮬레이션으로 했는데 제가 의대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더 헷갈릴 것 같아. 막 의지약한수 이러면. 근데 제가 앞서서 레벨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앞서서 등급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약대다 그러면 한 0.2등급씩 좀 빼면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으로 듣고, 그리고 시기는 언제 판단하냐 하면, 한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딱 고1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2 이내면 내신에 올인해라 라고 했어요. 자, 1.2 이내면 의대 간다 그랬잖아. 하늘이 두 쪽 나도 의대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 잘 받아서 최저 없는 의대도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내신에 올인해야 돼. 수능은 알 수 없어. 2년 뒤의 일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혹시나 내가 수능 폭망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내가 1.2로 그냥 최저 없는 의대를 간다라는 생각으로 1.2 이내에 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 이내면 국영수 내신에 올인한다. 이게 무슨 소릴까? 왜 도대체 1.4 이내면 국영수 내신에 올인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왜 자꾸 국영수인가? 제가 국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그 학부모님들이 정말 잘 들어야 돼. 학생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좀 뭐 문제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제가 뭐 그분들하고 보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특히 의지약한수를 가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이 잘 나와. 그러면 이렇게 막 저한테 질문할 때도 그래요. 고1인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정시로 올인해야 할 거니까 정시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막 수능도 보고 뭐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생활은 약간 허들 달리기랑 비슷해. 그러니까 허들 봐봐. 이렇게 달리다가 중간고사 때 딱 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딱 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이 땅 하면 뭐 일본어에서 그런데 자 요이 땅 해서 뛰었어요. 뛰었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뛸 거 아니야. 그죠? 다 같이 뛰어. 다 같이 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시로 갈 거라는 게 벌써 딱 보니까 1학년 1학기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의지약한수 못 가. 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뛰잖아? 이제 안 뛰어. 안 뛰면 어떻겠니? 슬슬슬 걷는단 말이야. 허들도 안 넘고 그래. 그러면 관중석에서 오물투척 쓰레기 날라오고 난리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관중들이 야유하고 뭐 그래요. 그 못 견뎌. 그 관중들이 누군 줄 아니? 학부모. 혹은 선생님이야. 학부모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네가 내신 포기했다. 학생이 내신 포기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뭔가 애가 엇나가는 애 같잖아. 비행 청소년 같잖아요. 느낌상.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1, 2학년 때 아무리 정시 올인이라고 해도 정시 올인할 수 있는 학생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정시 올인이 왜 문제인지. 정시 올인해서 내가 열심히 뛴다고 생각해봐. 나는 딴 데 가서 뛰고 있어. 하지만 딴 애들은 지금 허들에서 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1등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 올인하지 말고 국영수 올인하라는 거야. 예, 국영수 올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수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신에서 국영수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학생들은 그것 자체가 정시 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국영수 내신에 올인해라 라고 했어요. 왜? 얘가 여기서 1.4로도 1.2로도 올라가면 더 좋지. 더 좋은데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갔어. 밑으로 더 내려가면 뭐 1.6, 1.8로 됐어. 그럼 4보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능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국영수 내신에 조금 더 너 신경 써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대 비교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1학년 때 할 필요 없다. 진짜로. 그냥 내 생각엔 그냥 내신 잘 받는 게 일단은 기본이야. 그래서 의대 갈 수 있는 정도의 내신을 받아놓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비교과를 1학년 때 의대로 엄청나게 해놨는데 내신은 2.0이야. 그럼 뭐 할 거니? 그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학교생활 충실하면서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 약대로 할 수 있으니까 화학에 대한 관심들, 뭐 이런 부분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발표한다든지 이 정도면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의대 기본적인 비교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6 이내면 닥치고 국영수. 왜냐면 이제 얘는 1.8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국영수 내신에 올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비교과도 시간 안 되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얘는 의대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학생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8 이내면, 그죠? 얘가 의대 갈 가능성이 매우 없죠. 진짜 매우 없어요. 매우 없기 때문에 약대로 다시 한번 목표를 잘해서, 약대 어디? 아까 약대 숫자 나왔죠. 1.4. 여기로 들어갈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4보 의대까지 밀고 갈까? 이거는 사실은 고민해라 라고 했는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국영수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고 2.0이면 그냥 의대 가겠다라고 한다면 정시 올인이야. 정시 올인 뭐 하라고? 국영수 올인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국영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영수 말고 할 게 없어. 1.2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국영수야. 그게 나중에 수능으로도 가. 그래서 뭐 내가 나한테 상담 오는데 보면서 1학년 어머니 끝나고 어머니들이 뭐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의대 갈 비교과인지 한번 봐주세요. 그냥 내신만 보면 돼요. 내신만 보면 돼요. 2, 3학년 때 하면 돼. 2, 3학년 때 주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과탐 선택 과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승부를 걸고 내신만 잘 받아 놓으면 의대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1학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제 드디어 고2예요. 고2는 좀 신경 쓸 게 있네요. 고1과 고2에서 1.2 이내에 들었다. 그러면 뭐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3학년 때의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막 내신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고2 때도 1.2 이내에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건 계속 의대권이라고 생각하고 내신에 계속 올인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의대 올인하고 만약에 뭐 탑5 의대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비교과도 챙기고 뭐 수능도 챙기고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뭐 못 가면 어때? 의대는 가야지. 그러니까 내신 안 떨어지게 내신에 올인하고 1.4 이내면 국영수 내신과 생명과학에 올인해라. 왜 생명과학에 올인하라는지는 알겠죠. 여기는 이게 비교과야. 이게 비교과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과고 거기다가 항상 얘를 잘 받아야 돼.
이 과목을 잘 받는 게 전공 급값성이 좋아요. 실제로 생명과학이 인원이 적잖아. 그런 상태에서 내신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전공적 합성에서 좀 불리할 수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보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생명과학에 기가 막히게 써 있는 학생과 뭐 의대로 다 처발른 학생과 생명과학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이 학생을 좀 더 선호하겠죠. 따라서 국영수 내신과 생명과학에 올인해라. 왜냐면 이건 비교과까지 챙겨라 라는 거예요. 1.6 이내면 이제 아까 전에 1.8까지 그랬는데 이제 약대로 전환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보 의대로 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약대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화학에 관련된 비교과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1.8 이내면 서영고 생명과학 갈까? 정시 올인할까? 이제 1.8이면 일단 그냥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까지 1.8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의치약한 수는 뭐 찔러는 보는 거 그러니까 4, 5로 찔러서 보는 건 말리지는 않아.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서영고 생명과학 쪽으로 한번 넣어볼까? 뭐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일단 아니면 그래 나는 의치약한 수를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면 정시 올인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2.0 밖으로 나가면 그냥 의치약한 수 포기해. 그냥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냥 논술 전형 넣어야 돼. 논술 전형으로 넣거나 아니면 그냥 정시 올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다 돌았어요. 3학년 되면 사실은 내신으로서 할 일은 별로 없어져요. 1.2 이내면 이제 비교과 최저 확인해라 라고 했는데요. 3학년 때까지 비교과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윤곽이 드러난 거야. 1.2 이내에 들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느 대학의 의대에 대한 부분들을 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최저. 그 다음에 비교과도 조금 더 잘 맞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교과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예민한 문제라. 자, 그 다음에 1.4 이내면 수능에 올인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죠. 1.4 이내 의대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학년 때까지 비교과로 거의 얘네들은 좀 비교과를 학교에 맞춰서 골라갈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1.4 이내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교과고 나발이고 없어요. 일단은 최저 높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붙겠다라는 생각으로 의대예요. 의대라면 그렇게 해서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1.6 이내면 그냥 약대로 전환할까 정시로 의대 갈까 그냥 고민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1.6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고3 때까지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치약한 수의 기회는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논술로 넣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도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 그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제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내신보다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지원해도 되는 의치 약한 수를 지원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4부부터 봐. 4부부터 보면 제가 자사고 특목고가 지원할 수 있는 의치 약한 수 대학들을 분류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미안하게 됐어요. 제가 막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자사고 특목고가 좀 빠졌네요. 그거는 뒤에 가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복습이라고 했는데 왜 복습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작년에 의대를 찍었을 때 마지막에 보면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의대 가는 것은 1.2 아래면 수능으로 가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시로 의대 간다고 하는 건 수능 잘 봐서 수시로 가는 거야. 이거를 초중딩, 혹은 지금 고등학교 지금 저학년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능을 잘 봐야 돼, 의대 가려면. 그러니까 수능이 되게 중요해. 정시로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수시에서도 중요해. 살 떨리게 가지 않으려면 수능 공부해야 돼. 그럼 뭐? 국영수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무슨 비교과고 나발이고 뭐고 일단 국영수가 잘 돼 있어야 돼. 일단 전체 대신 잘 돼 있고 국영수 잘 돼 있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최저 잘 맞춰가지고 좀 뭐랄까 최저 높은 대학에 비교과 좀 부족하더라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수능이에요. 수능. 의대는 수능이다. 수시든 정시든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고. 그래서 뭐 국영수 내신에 올인해라. 국영수 내신에 올인해라 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좋은 비교과는 고2 생명과학 등급이다. 예, 의대 기준으로 보면. 예. 그 다음에 고3 생투 세특이다. 예. 요맘때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 듣는 게 그거예요. 의대 세특을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 의대를 다 처발랐더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국어에도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뭐 국어에 나오는데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무슨 문학 작품에 나오는 어떤 의사를 분석해. 그리고 영어는 의학 용어를 발표해. 야, 수학은 코로나 발생 확률을 해. 뭐 보니까 의대를 다 말랐어. 내가 그거 보면 피식 웃음이 나와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들어가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니? 이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시를 알아야 돼요. 수시를 알아야 되는 게 수시는 각 대학에서 뽑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뽑는 거야. 정시는 국가고시야. 모든 애들이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각 대학마다 뽑는 기준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컨설팅 하는 데서 의대 가기 뭐 유튜브에서 혹은 어떤 대학의 입학처장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세특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독창적으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막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걸 보고 이런 것들에 가점을 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보니까 뭐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특 뭐 봐주는 그런 컨설팅도 받으러 가더라. 돈 내고. 제가 부탁인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생명과학 등급 잘 받고 건조하게 쓰면 돼요. 어떤 학교는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다 달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얘는 생명과학 등급이 높아. 근데 그냥 세특은 쓰레기야.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평범해. 얘는 세특은 기가 막힌데 생명과학 5등급 누구 뽑겠니? 상식적으로 얘를 뽑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자꾸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할 얘기가 많거든. 그리고 이건 부모가 관심이 많거든. 내신 등급은 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거든. 왜? 이건 애가 따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은 여기만 보고 어디 설명회 가도 여기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요. 뭐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 수시를 이해해야 돼요. 수시는 학교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뭘 보겠니? 이거 봐요, 이거. 이게 전공적 합성이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보면 이제 생투 나오죠. 생투 때 그때 발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넘치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데 넣으면 좋겠어. 이거 외에 뭐 더 큰 비교과들 하지 않아도 된다. 희한한 짓 그만해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진짜로 제가 보니까 의료 체험, 의사들 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 가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적었다가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안 돼. 예, 오히려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상한 짓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신 잘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거 고3 생투에서 비교과들 잘 채워서 발표 많이 하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리미트가 없는데요. 비교과는 리미트가 없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돼요. 지방 학생들은 내가 서울의 애들보다 못할 거다. 서울 애들은 강남 애들보다 비교과가 안 좋을 거다. 강남 애들은 자사고 특목고보다 비교과가 안 좋을 거다. 자사고 특목고 애들은 작년 선배보다 비교과가 안 좋을 거다. 비교과 끝이 없어. 만족하는 애 단 한 명도 못 봤어. 네, 다 누구보다 위에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냥 만족해. 그냥 내가 지금 생명과학 등급 잘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어가 그대를 구원할지니. 어떤 학부모님은 국어가 중요하냐, 수학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국영수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의대 가는 애들이 영어, 수학은 잘하더라고.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근데 국어는 잘 안 맞아. 예, 2학년 때까지도
그냥 지실력으로 잘 맞다가 3학년 때 가가지고 수직 강화하는 그런 애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보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국어가 뭐랄까 함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좀 국어를 좀 잘 잡아놨으면 좋겠다. 국어 잘 잡는 방법은 뭐 제가 찍은 것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무슨 그렇다고 1학년 때부터 막 엄청나게 뭐 의대 국어 학원 뭐 이런 것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좀 더 이해력을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 뽑는 시험이 아니라 의대생 뽑는 시험이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비교과는 잘 돼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 상당히 비교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의 비교과는 돼 있는데 하고 보면 잘 돼 있고, 우리가 비교과 약한데 하는데도 봐도 잘 돼 있어요. 다 용비어천가야. 뭐 이건 완전히 의사야. 이미 의사가 해야 될 논문들 막 다 써놓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잘 돼 있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비교과 중에서 혹시 부족한 게 뭐가 있나 보면, 저는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왜 제가 의대를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와서 보면 오히려 인성적인 측면들이 좀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들이 너무 안 돼 있어. 리더십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헌신성이 너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왜 MMI를 볼까? 의대에서 왜 MMI를 볼까? MMI 내용들에 보면은 그러한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의치 약한수의 가장 기초적인 걸 했는데 제가 습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좀 뭔가 유치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1, 2, 3부를 찍었어요. 4, 5부는 아마 3월 달쯤에 제가 찍게 될 거예요. 그때 봐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그리고 고3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모르는 거, 그런 부분들, 요강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2, 3 중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찍은 작년도 동영상이 있어요. 많이 틀려요. 예, 요강도 많이 바뀌었고, 작년도에 찍은 것도 제가 작년이 아닌 재작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찍을 때 재작년 커트라인이 안 나왔을 때거든. 지금 제가 3월 달에 찍으면 아마 재작년을 기준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찍은 작년도의 의치 약한수에 관련된 부분들, 아마 한의대하고 수의대는 안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의대의 기준, 그 다음에 약대 기준, 이 기준들을 보면서 요강들을 살펴보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의치 약한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